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다린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3월 첫 주 그렇다면 적응기에 어떻게 하면 와, 나 저 반에 가고 싶어 라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주에 제가 뭘 강조드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환경 구성, 두 번째는 교구와 놀잇감, 세 번째는 교사의 태도입니다. 네, 세 번째 교사의 태도는 제가 이야기 많이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환경 구성과 교구나 놀잇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간단히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환경 구성이 안 중요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이요 딱 지나가다가도 나 저 반에 가고 싶어, 나 저 반에 들어가고 싶다, 구경하고 싶어,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환경 구성을 하면 아이들이 그 반 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 제 친한 언니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제 새로운 학급에 가야 되는데 다른 학급, 옆에 학급이 환경 구성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애들이 전부 다 그 학급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하는 데는 환경 구성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 구성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만들고 구성하고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좋아했어. 애들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꼭 애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돼서가 아니라 제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우연히 애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사실요, 이 환경 구성은 한 일주일빨밖에 안 가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필요 없어져, 환경 구성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여유가 되신다면 환경 구성이 된 학급의 아이들도 가고 싶어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급 어떻게 구성하면 좋죠? 팁을 드리자면요, 컨셉을 정하세요. 색감의 컨셉을 정하시고요. 또는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내가 어떤 거를 모티브로 할지 그 두 가지를 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 브이로그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나무 컨셉으로 했었어요. 딱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다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학급에는 제가 항상 쓰는 그 색감이 있거든요. 그 초록 색깔도 촌스러운 색깔 쓰시면 안 돼요. 그 색지도 이렇게 본 다음에 제가 항상 쓰는 색감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녹색. 딱 이 색깔만 써요. 거의 두 가지 이 색깔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뭐 중간중간에 갈색, 그 다음에 아예 진짜 자연물인 나무까지 이런 거 활용하고, 그 다음 뭐 천을 내려도 제가 선택한 색지의 색깔과 비슷한 색감의 천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광목천을 내린다거나, 중간중간에 그런 나뭇잎을 이제 디테일하게 넣을 때도 그 제가 선택한 두 가지 색감의 그 나무 색깔로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질 같은 걸 통일하시면 돼요. 천 활용 많이 하고 진짜 자연물 활용 많이 했어요. 근데 자연물 다 갖다 막 돌도 놓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뭇가지 정도 활용, 그 다음에 뭐 마 같은 거 그렇게 활용을 했더니 전반적으로 딱 교실을 봤을 때 교실이 딱 색감이 통일이 되면 되게 정돈돼 보이면서 좀 있어 보이는 학급으로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별거 안 해도. 근데 저는 좀 자연적인 걸 선호했지만 또 어떤 선생님은 더 자극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더 확 꽂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무지개라던가 또는 햇님이라던가 구름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 컨셉을 하나 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연에서 가지고 오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저는 캐릭터 같은 걸 좀 싫어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급의 이름에 뭐 햇님 뭐 이런 거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햇님을 컨셉으로 우리 학급을 좀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학급에 나는 무지개를 컨셉으로 해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요. 단 색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두세 가지 정도만 정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로 활용하는 어떤 것들의 재질이나 또 색지도 어떤 종류를 딱 정해가지고 그것들로만 통일해서 쓰시는 게 저는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학급의 환경 구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전반적으로 이걸 떠나서 교실 학급을 좀 따뜻하게 보이게 하는 팁 하나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실에 전등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일부 전등을 연한 그 베이지 색깔 또는 노란빛이 나는 한지로 감싸세요. 딱 위에를 붙이세요. 어떻게? 하나 잘라요. 하나 풀로 붙이세요. 풀로 붙으면 그 대부분 전등 옆에는
그런 벽지 재질이 아니라 뭐 철로 스텐으로 된다거나 그러거든요. 딱풀로 딱딱딱 한 다음에 딱 붙이면 뗄 때도 편하게 뗄 수 있고, 떼고 나서 뭐 물로 이렇게 하면 다, 물티슈로 하면 다 깨끗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한지를 활용해서 부분 조명에 좀 따뜻한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조금 구성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빨이 안 가는 환경 구성은 이제 나 못하겠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환경 구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네, 바로 놀잇감, 교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이요, 그 막 3월달 동안 막 우리 많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자유롭게 애들 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데, 애들이 자유롭게 풀었는데 놀 게 없어. 그러면 기관에 나 그 반 가고 싶겠어요?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놀거리가 많아야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기관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구를 세팅을 하시는데, 저는 좀 교구 세팅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해요. 물론 연령별로 높아질수록 교구의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만 3세 반이라고 해서 교구를 그렇게 조금 나?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만 3세는 더더구나 친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동놀이 못합니다, 초반에. 그러면 무슨 뜻이죠? 나 혼자 쓸 놀잇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더 늘려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쌓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관에 가보면 그냥 종이 벽돌 블럭이랑 그 다음 기본 자석 블럭 이런 것들로만 끝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다음 뭐 레고 정도? 레고는 근데 뭐 7셋만 들어가겠죠, 작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거 보면은 왜 이렇게 블럭 종류가 적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럼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서 기관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연령별로 들어가는 교구를 나누시고, 연령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소근육을 활용해야 되는 거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7세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대신 우리가 조금 벽돌 블럭 같은 좀 큰 것들은 또 어린 연령으로 보내고, 그리고 6세 중반부터도 이 블럭을 진짜 좋아하는데 뭐냐면 완전 빅 블럭이에요. 판 크기 하나가 이 정도 할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그거를 힘으로 끼워가지고 친구들하고 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블럭은 협동해서 진짜 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애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종류를 다양하게 많이씩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쌓기 영역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지금 뭐 놀이중심돼서 선생님들 재량것으로 영역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초반에 3월 동안은요, 우리가 기본 알고 있는 영역 있죠? 그 영역들 모두 다 넣으세요. 선생님 우리 교실이 좁아서, 그러면 합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언어학 수조작이 많이 합치죠? 아니면 과학 수조작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합치고 싶은 거 합치세요. 합치는 대신 놀잇감 수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풍부하게 또 그거에 따른 이제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 놀잇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영역을 빼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올 줄 알고 그 아이가 와서 나는 교사로서 흥미가 없지만 그 아이들은 흥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영역을 더 살리셔야 되고, 딱 보니까 애들이 진짜 재미없어 하는 것 같다. 그럼 의논을 통해서 그 영역을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많이 축소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 음률이 있어요. 왜?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은 음률을 많이 빼시더라고요. 아니요, 음률은 진짜 교구장 하나에 저도 한 3바구니씩 들어가서 4칸짜리 교구장 12개의 악기가 다 다른 게 들어갔는데도 부족해서 옆에까지 놔주고 그랬거든요. 음률은 정말 애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잇감들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애들이 너무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꼭 삭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강조드리는 건 미술. 미술에 매일매일 넣는 그런 조그만한 재료들 넣지 마시고, 그 교구장에 다 있을까요? 저희 학급은 항상 그 교구장이었는데 막 한 칸에 다다다닥 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 다른 재료들을 다 채웠어요. 생각해보면 뭐 그 미술에 들어가는 다양한 영역의 재료가 제 생각엔 한 30개는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다 다른 거. 아이들이 혹할 만한 거, 막 스팽글 이런 거 아끼지 마세요. 구슬, 그 막 진주 같은 거 아끼지 마세요. 다 팍팍 채워놔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미술을 왜 강조하냐면,
초반에 적응 못하는 애들이 주로 어디 가서 놀게 해요? 네, 미술 가서 혼자 놀아요. 색종이 꺼내거나 거기 있는 거 막 붙이면서 그거라도 할 수 있게 해야 걔가 원을 오죠. 혼자 놀이하는 애들은 너무 친구들이 몰려있는데 막 위축돼서 못 가요. 그럼 결국에 미술에 가서 혼자 막 조용히 한단 말이죠. 근데 미술에 맨날 한정된 색종이밖에 없어. 종이밖에 없어. 막 색연필, 사인펜밖에 없어. 그럼 걔가 재미있겠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양하고 풍부한 재료를 유아반에는 많이 제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뭐 연령별로 수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놀잇감을 준비하세요 라고까지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제 학급의 경우에는 그 바구니 안이 청결이 유지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애들도 더러운 거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어디에 정리해야 되는지 바구니 이름표, 네, 교구장 이름표 요거 꼭 세팅하시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놀잇감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앞으로 3월 1주, 2주, 3주, 4주 계속 교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놀잇감 소개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선생님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놀잇감은 너무 열심히 세팅을 했어요. 교사로서. 우리 반 애들한테 뭐가 좋을까? 그럼 뭐가 중요해? 애들이 갖고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놀 줄을 모르면 너 아주 좋은 놀잇감을 제공해도 갖고 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선생님이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애들이 자유롭게 이제 뭐 창의적으로 갖고 놀 수 있죠. 네, 맞아요. 저는 그걸 막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하면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3월 달에 바빴던 이유가 오전 시간에 아이들한테 놀잇감을 계속 소개했어요. 4월까지도 막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에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하나 소개한 날도 있고 하루에 아예 2가지 소개한 날도 있고 3가지 소개한 날도 있어요. 간단한 것들은. 뭐 재료 같은 거. 저는 미술 재료까지도 다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한 번 언급을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의 관심도가 그걸로 향한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면 애들이 분산이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재미있을 것 같은 놀잇감에만 막 가가지고 나도 가질래 하면서 막 갈등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하나 둘 새로운 놀잇감을 소개할 때마다 새로운 미술 도구나 미술 재료를 소개할 때마다 새로운 악기를 소개하고 악기 연주 방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색깔 악보를 보면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지 알려줄 때마다 애들이 정말 분산돼서 골고루 영역에 다 들어가서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뭘까?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저기를 선택했지? 오늘 한 번 갔는데 내일도 가고 그 다음날도 가네. 이 아이는 지금 관심이 어디를 향해져 있는 걸까? 이런 거를 진짜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애들이 그냥 몰려있는 데만 놀이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뭐하고 연결되죠? 부모 상담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아이에 대한 파악이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계획, 다이어리 같은 데 쓰세요. 3월 1주 첫날, 둘째 날까지는 소개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빨라도 셋째 날부터 놀잇감 소개거든요. 제 느낌은. 그럼 셋째 날부터 나는 어떤 놀잇감을 소개를 할까? 어떤 놀잇감 그 다음날 소개하지? 놀잇감 소개할 것도 쫙 적으세요. 그 다음에 아침 되면 그거 한번 보고 들어가서 오늘은 이 놀잇감 소개해보자 아이들한테. 이 재료 소개해보자. 이런 거예요. 재료의 특성도 알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음률, 미술 반드시 소개하라고 여러분께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언어까지도 언어에 준비된 여러 가지 놀잇감들 저는 언어에 게임 많이 넣거든요. 주로 부루마블 게임이라던가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언어 수조작에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런 것들도 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놀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날 소개한 놀잇감, 교구, 도구, 악기 이런 거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관심도 애정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접하면서 놀이하면서 우리 반에 놀 거 진짜 많구나 라는 걸 애들이 느끼고 가고 싶은 학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반 심심하지 않아. 재밌어. 할 것도 많아.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계획하셔서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 저 반 가고 싶어 라고 만드는데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3월 1주 동안
환경 구성, 또 교구와 놀잇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 거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된다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